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 해제 이야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근데 오늘 뭐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해제는 아주 우매한 황제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죠.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때 이제 천하에 가뭄이 들어서 곳곳에서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해제가 한다는 말이, 아니 곡식이 없으면 고기로 죽을 쏘먹으면 되지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남의 말하듯이 한 거죠. 거기야 뭐 주변에 널린 게 이 기름진 음식뿐이니까 황제가 어떻게 그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뜻은 없고요. 그냥 이제 이야기 시작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이분은 인사말, 경축사, 또 모두 발언 뭐 이런 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화자찬을 잘 하는 것으로 이미 호가 나 있죠. 지난 7일에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이 불평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의 말하듯이 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하기야 뭐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은 국내에서 청와대 고위 간부들, 또 정부의 고위 인사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뭐 내가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더구만. 근데 뭐가 경제가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말을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재주는 대통령만 가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요,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항명파동, 인사파동, 이걸 보면 정말로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추 장관이 자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검찰 인사를 할 때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검찰에서는 그러면 인사안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겠다 이랬더니 인사안은 내놓지 않고 자꾸 의견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윤 총장이 직접 추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안을 주시면 우리가 의견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 장관 말이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 필요하면 청와대에 가서 받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로봇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국회에 가서 추 장관 뭐라고 했냐면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인사파동 또는 항명파동의 진원지가 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 측에서 보니까요, 이게 청와대 보호용, 청와대 자기 방어용 인사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 참모들도 나서서 이제 해명을 한다고 했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총리까지 나섰어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장관한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징계하라는 거죠, 윤 총장을. 또 이걸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추미애 장관은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다가 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아마 법무부 그 간부들한테 보냈겠죠. 뭐냐,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런 문자를 보내는 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몰래 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들킨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카메라에 비치도록 한 건지, 그게 좀 그러니까 알쏭달쏭합니다만 아마도 윤 총장 또 검찰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고생 많죠. 이 적폐청산, 전 정권들에 대해서 이 적폐청산 작업을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검찰이 이 적폐청산 관련해서 노하우를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힘을 빼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 검찰총장으로 하는 게 적임자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마 윤석열 총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적임자가, 그러니까 동지적인 협조 정신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뽑았는데 어떻게? 우리 윤 총장님 이래가면서까지 대통령이 직접 그랬는데 말이죠. 위화도 회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이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바로 이 검찰 수사의 이 창끝, 칼끝을 청와대 쪽으로 돌린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발했는데 윤 총장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우선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이 참모팀 또 윤석열 수사팀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벌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설치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잡아놨다가 그때가 되면 뭐 해결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윤석열 밀어내기 작전을 뭐 계속한다 뭐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큰 그림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대통령님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청와대 참모들의 그 자신감에 넘치는 말, 또 추미애 장관 같은 그런 적극적인 지지자들, 또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 못 쓰겠구먼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면도날 제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병소가 하나 생기면 면도날로 싹 도려내듯이 그렇게 도려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후유증이 적죠. 깨끗하게 아물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보니까요. 정권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자꾸 더 키우는 겁니다. 왜? 검찰을 압박함으로써. 그래놓고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범정권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권력의 내적 붕괴는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 모양대로 권력은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